경희 비레타 한의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가려움증 중에서도 아주 극심한 가려움증을 임시 방편으로 순간순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손쉬운 방법을 제가 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려움증 환자들은 밤에 엄청 긁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피가 내 몸에서 막 나거나 또 각질이 많이 생기거나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반신욕을 해야 되는지, 창문을 열어야 되는지, 옷을 벗어야 되는지, 그냥 긁어야 되는지 어떠한 방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치료의 하나의 핵심 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제가 확실한 가려움증 해결의 치료 방법을 제시해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극심한 가려움증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려움증 해결의 3대 치료 원칙이 있죠. 반드시 이 심부 온도는 높여라.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를 말하죠. 항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면은 꼭 저의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블로그를 꼭 한번 찾아보시고,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의 어떤 영역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꼭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와의 내용들은 다 인체 생리학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반드시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피부 온도가 높아질 때는 발적, 발진, 따가움, 화끈거림, 심한 경우는 통적, 만성화되면은 색소 침착, 피부 건조, 균열, 태서나 인설, 각질과 같은 다양한 염증성 그리고 탈락성의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피부 온도가 낮아질 때 표면 장력은 강해집니다. 자, 응력은 약해져서 조직에 변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구진, 팽진, 농포, 수포, 결절, 종기, 종양과 같은 융기성의 증상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표면 장력은 약해져서 우리가 응력은 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세질 때 융기성의 증상, 돌출, 비대, 정식, 팽창과 같은 융기성의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 한 관계로 반드시 피부 온도를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려움증 해결의 3대 치료 원칙입니다. 세 번째로는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야 됩니다.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손발 끝에서부터 모공을 닫아버리고,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한다 그랬죠. 열이 방출이 안 될 때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는 가려움증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모공을 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가려움증, 극심한 가려움증을 치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저는 제시를 합니다. 제일 먼저 저는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드라이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집에 계실 때는 아무리 좀 시끄러워도 집안의 식구들은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드라이기를 피부에 갖다 대면서 따뜻한 바람으로 쬐주면 피부에서의 모공이 열리게 됩니다. 자, 모공이 열릴 때 임시적으로 가려움증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화상을 입어서도 안 되고, 또 피부가 모공이 열리지 않고 따뜻한 정도의 온도로 드라이기를 사용한다면 오히려 피부의 가려움증은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모공은 열리지 않고 피부 온도만 올라갈 경우에는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따끔따끔 할 정도로, 모공이 열릴 정도로 해주셔야만 이 드라이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드라이기는 피부 온도도 올리게 되죠.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더 발적, 따가움, 화끈거림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드라이기는 가려움증이 있을 때만 사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주 사용하시면은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피부 색깔도 침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보다도 이 세 가지는
임시 방편으로 내가 긁기 전에 긁어버리면 피부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발진이 생기고 더 2차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긁기 전에 이 세 가지를 제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따뜻한 물 샤워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드라이기하고 또 마찬가지죠. 자, 모공을 열어주는 방식입니다. 임시적으로 모공을 열어주는 건데 이 물도 좀 뜨끈뜨끈한 물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물의 온도는 한 42도에서 한 45도 그 사이 본인이 직접 해보면서 그 따갑고 화끈거리면서 좀 시원한 상태의 물의 온도면 가장 좋습니다. 따끈거리면서도 아주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온도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은 이 따뜻한 물을 또 장기간 사용해도 피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3대 치료 원칙에는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임시 방편으로 가려움증을 좀 제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회사에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이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옷을 많이 입고 제자리 달리기를 한다라면 자, 이때 순간적으로 땀이 많이 나줘야 됩니다. 땀이 많이 나지 않고 계속 열만 발생할 경우에는 또 가려움증이 좀 더 심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땀이 날 때까지 확 해줘야 되는데 뭐 어린 애가 할 수도 없는 거고 너무 연세 드신 분도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기한테 맞는 것을 선택을 해서 한번 그 당시에 가려움증을 좀 진정시켜 준다라면 내 피부에 상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극심한 가려움증의 해결 방법 이거 이외에도 조금은 그때 상황 조금 변화를 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극심해서 피부가 너무 화끈거린다고 했을 때는 찬물로 얼음물로 환부에 갖다 대도 됩니다. 순간적으로 피부 온도가 내려가면은 가려움증은 없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모공은 다쳐버릴 겁니다. 자, 모공이 다친 이후에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 에너지가 방출이 안 된다라면 또 가려움증이 발생하겠죠. 자, 이것은 무한 반복의 가려움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차가운 물을 갖다 대거나 창문을 열어 제끼거나 옷을 벗거나 하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어쨌거나 모공을 열어서 열을 몸 바깥으로 방출을 시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자꾸 반복되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 언젠가는 모공은 열리고 피부 온도는 내려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꾸 모공이 열리는 순간 어느 한편에서는 심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 생활 운동 시기 약물요법까지 써서 심부 온도는 계속 올려버리고 자, 모공은 열려버리고 땀의 분비는 많이 나면서 피부 온도가 내려갈 때 가려움증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간단한 임시 방편의 극심한 가려움증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